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게 되면 실제 트랜잭션은 똑같이 과거 각각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UI에서 발생하던 트랜잭션과 같은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비스를 조합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바로 서비스단에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 서비스들을 합쳐서 더 큰 단위의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이 서비스는 또다시 ESR로 등록이 돼서 향후 재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서비스의 요건에 따라서 UI단에서 서비스를 조립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로 만들지는 이런 서비스를 도출하는 컨설턴트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서비스를 재사용하는 방식은 BPP에서는 이 프로세스단에서 아니면 UI단에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단에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ESR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마음대로 이제 프로세스단에서 조립을 할지 UI단에서 조립을 할지 또 다른 서비스가 조립을 할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재사용이 발생하고 또 이런 프로세스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다른 서비스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향후 재사용이 되게 되죠. 네 번째가 업무 변화에 대한 민첩성 확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업무가 이렇게 표준화된 구매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R을 내고 승인이 나면 구매팀에서 PO 기한을 올려서 PO를 내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인보이스를 발행해서 지불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업무를 하다가 현업부서에서 갑자기 특정 어떤 고가의 구매 아이템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가 좋아지든지 나빠져서 업무에 대한 소싱, 구매 업무에 대한 소싱이 갑자기 필요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룰이라는 게 되겠죠. 어떤 특정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소싱 업무를 타게끔 프로세스를 바꿔달라고 현업이 요청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이 전체 프로세스가 다 하드코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에서는 프로세스 모델도 그렇고 비즈니스 룰도 그렇고 다 이런 모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UI 단까지 다 모델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일반적으로 흘러가던 프로세스 모델에서 소싱 여부를 결정하는 룰을 추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룰의 결과에 따라서 소싱 업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즉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 이 부분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추가를 하시고 만약에 비즈니스 룰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비즈니스에 어떤 특정 다른 사업부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룰을 변경하시고 룰을 저장하시고 프로세스를 시작하셔서 서버로 디플로이 하시면 그때부터는 현업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PR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동으로 해당 룰이 타서 이전처럼 구매팀으로 바로 가든지 아니면 소싱을 하든지 하는 룰에 대한 분기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변형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업무 변화가 발생했을 때 IT가 빠르고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로의 업무 확장 부분입니다. 보통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용자 채널 단에 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CS 기반에서 업무를 하시던 환경이 웹 기반으로 바뀌게 되었죠. 웹이 다시 이런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는 사용자 채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아래쪽에 전체 IT 거버넌스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IT 쪽에 내부 아키텍처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로직, 프로세스, 데이터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중앙에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즉 특정 업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모바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이게 존재를 할 거고요. 서비스만 가지고 모바일 UI만 만드시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모바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과거처럼 모바일을 위해서 직접 이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을 뜯어고치는 건 상당히 이제 지양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방식과 모바일 앱 방식이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방식이죠. 모바일 웹을 위해서는 BPP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미 J2E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만드시고 그걸 그냥 모바일로 올려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일부 업무를 모바일로 올릴 때 활용 가능하시겠죠. 근데 전사层면에서 필요한 모바일 플랫폼은 대부분 전용 모바일 플랫폼을 따로 두시게 됩니다. SAP 같은 경우에는 SAP Sybase Unwired 플랫폼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SAP의 SU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ESR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SAP의 SUP라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ESR을 참조하시게 되면 내부에 이런 서비스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중에서 모바일로 만들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임포트를 하시면 모바일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게 되고요. 이 모바일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모바일 워크플로우를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즉, 모바일 로직을 설계하시고 UI를 디자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 측면에서의 아키텍처 단순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AP ERP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어떤 IT 환경을 보시면 대부분 수십 개의 레가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SAP의 표준 업무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현업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서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향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서 SAP BPP는 일단 첫 번째 방식이 ERP 자체를 고도화, 즉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고요. ERP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상당 부분의 레가시 시스템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주변의 레가시들을 하나씩 없애면서 BPP라는 플랫폼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특정 업무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BPP라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확장해가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많은 고객사에서 지금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 이 ERP 주변으로 이런 레가시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ECC 자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레가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고도화를 통해서. 또 하나가 이 주변 레가시 중에서 어떤 ERP와 연관이 많든지 아니면 ERP의 프로세스의 확장인 시스템들은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BPP라는 플랫폼 하나로 통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P의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은 SAP ERP의 코어 업무들을 자기의 로직인 것처럼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 ESR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통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네디브라는 통일화 플랫폼에서 구동이 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BPP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성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업무 워크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SAP ERP의 구매 업무를 확장해서 구매 포탈, 구매 워크플레이스를 만드시고 SP 영업 판매 모드를 확장해서 영업 포탈을 만드시게 되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시스템 모드를 확장하셔서 프로젝트 워크플레이스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래닝 정보들과 실적 정보들을 참조해서 SNOP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하나의 엔터프라이즈 포탈로 통합되면서 각각의 업무의 롤이나 업무의 어떤 차된 워크플레이스 형태로 관리되게 되고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BPP는 워크플레이스 포탈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SAP BPP에 대한 개념 부분, 그리고 BPP에 대한 내부 컴포넌트에 대한 개요 부분, 그리고 BPP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의 시스템, 그리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컴포넌트 기반의 어떤 IT 구조와 BPP 기반의 구조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거 우리가 항상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고민을 하시고 재사용성을 고민하시고 개발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IT 민첩성 그리고 현업의 업무 편의성 모든 IT 조직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포넌트라는 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컴포넌트 역시 어떤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사일로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코드로 개발되고 관리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스킬셋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성 역시 코드로 관리되고 개발되다 보니까 소스 코드 복사를 통해서 항상 재사용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생산성 역시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하드코딩 방식으로 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직접 변경해야 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죠. 이렇게 코드 변경을 통해서 수정 사항을 반영해 하는 그리고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BP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IT에 대한 아키텍처와 전체 큰 변화의 기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준화 부분에서는 ESR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트리를 통해서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서로 공유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전체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자체는 한 번 ESR을 통해서 모델링되고 관리되게 되면 여러 곳에서 재사용이 되게 됩니다. 즉 모델 자체가 재사용되는 형태로 재사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개발 역시 이 서비스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UI나 프로세스, 비즈니스 룰, 또 다른 서비스, 컴포지 서비스를 모델링 방식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모델을 변경해서 바로 현업의 리퀘어먼트에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프로세스 엔진을 통해서 업무가 자동화되게 되면 사람이 일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이 적임자를 찾아서 자동으로 어사인되는 그런 구조, 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어떤 IT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SAP는 크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4,000개 가까운 프리빌트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그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BPP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부터는 각 컴포넌트 하나하나에 대한 핸즈온,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SAP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계신 박정환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